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경북 과학기술 포럼 사회를 맡은 경북가총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한병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역 과학기술인 간 소통하는 국회 과학기술계 만남의 날 개최를 통해서 대구, 경북을 하나의 메가사이언스 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 첨단의료, 에너지, 반도체 등 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함께 나누고자 오늘 공론회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가총 대구 경북 지역연합회가 주관하고 대구 경북 여성 과학기술인회 경북연구원, 경북 IT 융합 산업기술원, 대경 ICT 산업협회, 주식회사 스피어 AX, 주식회사 나노시스템즈가 후원하는 과학기술 포럼 대구 경북 글로벌 과학기술 육성 포럼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계사는 서성권 경북가총 회장님께서 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과학기술계 만난 날을 대구 경북 글로벌 과학기술 육성이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주최하고 대구가총과 경북가총이 공동 주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사를 해주시는 김정기 대구시 권한 대인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사를 보내주신 이철우 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원이 대구 경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 첨단의료, 에너지 반도체 등 신산업으로서의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굉장히 큰 곳입니다. 지역 전략의 기밀을 연계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국회와 지역과학기술의 만남의 자리를 통해 현장 연구 산업 전문가들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며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발전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따가 제가 주제 발표자를 소개할 건데요. 이전에 좀 이야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부의장에서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 총장님 있을 때 제가 조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성철 전 대구 경북 과학기술부 총장에서 하고 카이스트 총장님 같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가총에서 직접 오셨다고 제가 당담해 주십시오. 주최하면 최덕현 회장님을 보시가지고 대신 김덕희 전국민대학 관장이시고 한류문화인용진흥재단의 이사님 고맙습니다. 서치수 다성서시 동문중 회장님 모십니다. 박수 주십시오. 전국 대구경북 원장님 모십니다. 대구 기계 대표 원장님 모십니다. 이만희 대구 국립대학원 고맙습니다. 30만 대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가 기존과 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대구 경북 글로벌 코칭 교수님 서약을 위한 전략을 주제로 기조안해 주시는 주의영 국회 부의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모빌리티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과장을 가지고 보면 연남장이 저도 어디 운행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대 석장이십니다. 다음으로 SPAS 대표님 나오십니다. 윤수서 경북 IT 산업기술위원 나오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주제 발표하고 또 기존을 통해가지고 이런 오늘 주어 같은 발표와 토론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중심축으로 돌아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모색하는 우리 공론장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건강과 행운을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사 박기현 한국가총 대구지역 회장님이 참석 못하셔서 대신 김덕규 대구가총 부회장님, 전 국립대학과학관 단장님 대신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부회장님, 바쁘신 노회정 활동 중에서 특히 바쁘신 이 10월에 이렇게 대구의 과학기술 포럼에 참석하셔서 지역 과학기술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대구가총 박기현 회장의 그 피치 못할 외국 해외 일정 때문에 대신 나온 경북대 김덕규입니다. 대구는 오랜 연구 기반과 이 산업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과의 연구 개발 투자 그리고 인력 인프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수도권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민층은 그것보다 10%가 더 많이 몰려있습니다. 그 말은 대구를 포함한 이 지역이 점점점 이렇게 비어가고 있는 도사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지역 혁신 성장도 또 국가 전체 균형 발전도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뚫리고 이 KTX가 연결되면서부터 이 대구에서 서울은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좋은 인프라가 결국은 이 지역의 청년들을 서울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 반성을 하게 만드는데요. 네, 오늘 이러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혁신도시라든가 공공기관의 지방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펴왔던 걸로 아니면 홀로 위임돼서 실제로 이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역할로는 좀 위험한 점이 없지 않나. 특히 주말이 되면은 이 혁신도시 구걸이 거의 진공 상태에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명문대학이 이 전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학생들을 흡수하고 대학의 연구력이 이 지역 산업, 이 지역 기업과 결합을 해서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구 지역 과학기술인들은 우선 지역대학, 출연연,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대구형 기술혁신허브 조성과 지역에 특화된 연구지원 체계 확충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역과학기술계의 이러한 소리를 중앙정책에 반영해 주시고 획기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한 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희 단체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하고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님은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그 책자에 있는 서민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학계 계신 분들, 우리 연구하시는 분들, 한자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런 뜻깊은 행사를 이렇게 정성껏 마련해 주신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아마 박혜원 우리 회장님 대신해서 김덕규 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상본 경북지역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무엇보다 저희 항상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회와 저희 지역 과학 기술계의 소통 역할도 하시면서 또 이 대구 경북이 같이 미래 먹거리,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특별히 또 좋은 말씀도 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부호요 이렇게 부회장님께 특별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회적 연구를 줄고 있고 그 중심에는 아마 일자리라든지 좋은 일자리 그리고 대학 말씀 주셨습니다만 수도권에 워낙 대학이 쏠려 있어서 학업을 역량을 천천히 하면서 우리 지역의 강점을 가진 산업을 어떻게 발전하고 그 대학이 그 산업 구조에 맞는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이런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지금 기계 금속이라든지 우리 자동차가 대구시의 거의 60% 이상 차지하는 주력 산업입니다만은 이런 산업을 지금 미래 모빌리티라든지 첨단 의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아마 다음 주에 또 엑스포에서 22일부터 우리 픽스 미래혁신기술 박람회를 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글로벌 또 대구 경북의 첨단 기술과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대구 경북의 과학기술 자산을 연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에 좋은 아이디어를 얻고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구 경북 글로벌 메가 사이언스 시티로 도약하는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으셔서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지 못해서 스크린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렸던 문신자 재능 이사장님, 그리고 이난희 관장님, 김진상 진흥원 본부장님, 오창균 전 대구경북 연구원장님, 서치수 달성서시 오공동 문중회장님, 그리고 대구시의회에서 시의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시 부의원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경 ICT 산업협회에서 최종태 회장님 외에 임직원분들하고 협력업체분들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구가총에서도 오늘 이번 행사 같이 진행하면서 고생하셨던 분들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 경북가총에서도 이번에 행사 진행하면서 이렇게 준비 같이 해주신 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분들도 있으니까 2부 바로 기조연설 주의원님 기조연설부터 진행하기 전에 조일수면 전부 다 또 자리를 비우시니까 기념 촬영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먼저 촬영하고 바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2부 사회를 맡게 된 박영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바쁘신 관계도 불구하고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ANA TV, 특히 일정 중에도 어렵게 시간을 내셔 대구 경북의 발전을 위해 참석도 해주시고 기존 강의까지 해주실 조의원 국회의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부는 대구 경북 글로벌 과학기술 육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 및 주제 발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조의원 국회의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대구 경북 글로벌 거점 도시의 도약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종환견이 있겠습니다. 조영 부회장님은 소리를 만들어도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소개해서 읽겠습니다. 부회장님은 영남대학교에서 박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초대 특임장관, 국민의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중요 직책을 역임하시고 현재 육선 의원으로서 한의원 의원연맹 회장, 국회 부의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조영 국회의장님을 단성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북가총에서 상곤 회장님, 또 대구가총의 박기현 회장님을 비롯한 대구 경북가총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서울에서 와주신 우리 신성철 전 디지스터 카이스트 총장님, 또 영남대학교 이사까지 얘기하셨는데 일부러 이렇게 데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민교 대구대 총장님도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셨고, 우리 윤용희 경북대 원로 교수님 오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대구 경북의 많은 과학자분들, 또 행정하고 정치하시는 분들 함께 자리하고 아주 알찬 이런 포럼이 되는 것 같아서 기조 발언을 하는 저로서도 대단히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행사를 제가 하는 행사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과학기술인이 하고 저는 불려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지금 아까 설명하셨지만은 이 프로그램이 기재부하고 과기부에서 복권기금하고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해서 과학기술자와 의원이 이런 행사를 하면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제 대구에 이해봉 위원장이 과기위원장 할 때 서상기 의원하고 만들어서 국회에서는 이런 행사를 자주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주제가 이제 대구 경북의 발전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구에서 하자. 누구에게 이야기 시키는 게 좋겠냐 이래서 불려오게 되었습니다. 대구 그 오비기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데 우리는 까마귀 나는 거하고 배하고 관계없을 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까마귀가 날아서 배가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까마귀가 날 때 가지를 조금이라도 치면 거기에 흔들려서 배가 떨어지지 까마귀와 관계없이 배가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최근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이름들이 오르내리니까 조리를 저기 뭐 하라고 사람 모으나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국회에서 행사를 많이 열었지만 지역에 따라 개최되기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대구 경북 후배 의원들을 주기적으로 이런 행사에 참석해서 의견을 말하고 대구 경북 발전 방안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 문을 열지 않으면 딴 의원들이 와서 처음 하게 되면 저 친구 대구에서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 과기총과 협의를 해서 6개월에 6개월 한 번마다 우리 대구 경북 의원들이 이런 세미나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안을 위기이자 기회다 하길래 제가 기회를 싹 지워버렸습니다. 위기이자 기회라고 하면 기회가 곧 올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데 정말 큰 위기입니다. 위기고 이것을 기회로 만드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칫하면 퇴보하고 나락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천재인류의 기회로 연결하지 못하면 대구 경북의 퇴보는 훨씬 더 가속화되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화 이론에 따르면 도시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하는데 대구는 현재 역도시화 현상, 도시가 거꾸로 가는 현상이라는 거죠. 위치에 있으면 전환 동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김정희 시장 대학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대구 인구가 1년에 6,000명씩 빠져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현재 240만 정도에 와 있고 앞으로 더 가속화됩니다. 돌아가는 분 많지요. 태어난 사람 적지요. 대학 졸업한 사람 전부 서울로 가지요. 이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경북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과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경북의 현실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은 22개 시군 중에서 무려 20개가 소멸위험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해결해내지 않으면
대구 경북의 미래는 점점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를 다시 극적인 기회로 바꾸어서 대구 경북을 도약시킬 전략이 무엇인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찾아내고 힘을 합쳐서 그것을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들과 논의해본 대구 경북의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가시티 전략입니다. 협력과 연계를 거쳐서 통합으로 나가는 메가시티 대구 경북입니다. 말하자면 대구 경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대구가 경북이 힘을 합쳐야 하고 여기에 예산과 인허가 등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통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왔는데 지난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대선 공약을 구체화하여 발표한 5억 3특 전략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초광역권 공동사업 추진 등을 집중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통합을 지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생색만 내고 그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메가시티 대구 경북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대구 경북은 어느 지역보다 통합에서 한 발 앞서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함께 통합 추진, 정부 차원의 지원, 특별법 제정, 행정적, 재정적 특례 부여 등을 담은 4개 기관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지자체는 통합 이후에 동구권은 환동의 글로벌 도시로, 서구권은 국가 첨단 전략산업 도시로, 남부권은 통합 경제 도시로, 북부권은 통합 행정 복합 도시로 발전시키고 중부권은 통합 신공항 중심의 발전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통합은 단순히 조직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중복 투자를 막고 단일 경제권으로 투자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대구 경북의 통합이 벽에 부딪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 대전, 충북이 다시 뒤늦게 통합 법안을 냈는데 거기는 장애가 없이 논의가 빨리 진전돼서 어쩌면 먼저 시작한 대구 경북보다도 충북 통합이 빠를 수 있다는 암시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함께 추진하든지 또는 하나로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손실은 줄이고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그 다음에는 연계가 필요합니다. 인간, 공간, 시간 이 3간의 연결을 통해서 대구 경북이 하나의 생활권이 되어야 메가시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입니다. 대구 경북 어디라도 1시간 안에 도달 가능한 교통망 설계와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계획 중인 사업부터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 순환철도망, 대구 광주 간의 달빛철도, 동서 횡단철도, 대경선의 연장, 신공항 순환선 등 촘촘한 철도망의 구축과 연결은 주민들이 대구 경북을 같은 시간과 공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UAM, Urban Air Mobility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도 적극 추진해서 포항, 경주, 달성 등을 시작으로 대구 경북의 중요 거점에 도시 항공교통 착륙장을 건설해서 교류와 연계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협력과 연계가 잘 진행된다면 그 다음은 완전한 통합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중앙정부와 대구 경북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서 가칭 대구 경북 특별시를 설치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순조롭게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빠른 의사결정과 규제 완화, 대규모 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 하나의 도시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메가 사이언스 시티 전략입니다. 강력한 메가시티로 성장하려면 핵심이 될 수 있는 산업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 기술인 것입니다.
대구는 더 이상 능금과 섬유의 도시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지도 벌써 10수년이 지났고 이제는 더 이상 기존의 산업 구조만으로는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대구 경북의 침체와 실패를 섬유와 농업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조기에 탈피해서 신성장 동력으로의 구조 개편 전환을 이루지 못한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이제 빨리 대구 경북이 잠재력을 가지는 신성장 동력을 찾아서 집중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존의 산업 구조만으로 성장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대구 경북은 신산업 성장의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대구에는 비수도권 최대의 소프트웨어 집적 단지인 알파시티가 있으며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케어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경북은 포항의 바이오 2차 전지, 구미의 반도체, 전자, 방산, 경주의 SMR, 그리고 울릉도의 신재생 에너지 등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R&D 인프라를 공유하고 국가 정책과 지역 전략을 정밀하게 연계할 수 있다면 메가사이언스 시티 구축을 통해서 대구 경북의 재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수성 알파시티의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해서 인공지능 전환이죠. 연구개발 허브를 조성하는 내용의 총 5,500억 규모의 지역 거점 AS 혁신기술 개발 사업이 확정되었고 노력 끝에 예타 면제까지 의결되었습니다. 당초 정권이 바뀌면서 뒤늦게 출발한 광주만 되고 대구가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대통령실 등을 수차례 설득 협박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끌어내었는데 앞으로 AS 전문기업 종사인력 유치 그리고 집적을 통해서 2030년까지 기업 1000개, 일자리 2만 개, 매출 9조 원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대구 경북은 자율주행 자동차, UMA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 역시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포럼에서 두 분의 전문가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가사이언스 시티를 위해서는 대구 경북의 산학연 연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지스터, 포스텍, 경북대, 영남대 등 지역대학과, 병원, 기업연구소를 공동장비, 공동과제, 공동인력으로 묶는 R&D를 상시화하고 기업 계약학과, 공동대학원 학대, 연봉형 산학 인턴 상시화 등 지역의 인재가 지역의 우수기업체에 정착할 수 있는 문화와 인프라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확장 전략입니다. 통합과 기술로 대구 경북 메가사이언스 시티를 구축하여 대한민국과 동북아를 넘어서 세계로 뻗어가야 합니다. 우리 대구 경북이 추구하는 미래상은 우리나라 안에서만은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항공과 항만시설이 필수적인데 군공항과 함께 군위로 이전하게 될 민간공항 관련 프로젝트와 북극 항로 거점 항만인 영일만항 확충을 통해서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열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대구공항은 활주로 길이가 2750m로 짧아서 화물기의 이착륙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구 경북 기업들이 생산하는 주요 수출 품목 중에서 항공화물 99%가 지금도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구공항 이용률은 0.0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항은 중대형 화물기를 포함해서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활주로 3,500m의 규모로 건설된 예정이기 때문에 지역 기업들의 수출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객터미널과 화물터미널 확장으로 관광산업 발전과 중남북한 항공화물 거점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적 트렌드에 맞게 배후 도시를 미래형 에어 도시로 개발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철도, 도로, UMA 등 다양한 교통망을 구축한다면 새로운 국제 경제권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일만항은 지리적으로 북극 항로의 관문이 될 수 있는 입지적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러시아 북부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항로로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항해 거리를 3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기후 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줄어들면서 상업적 활용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 예산으로 남방파제 2단계 축조 사업,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 소형선 부두 건설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컨테이너 부두를 확충하고 배후 단지 개발을 통해서 환동의 물류 거점으로 키워야 합니다. 또한 전문 인력 양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법 대조적 기반을 함께 추진하여 차세대 북극항로 거점으로 성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극항로 특별법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대구 경북 정치권의 힘을 모아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북극항로 거점 항구를 두고 부산, 울산, 포항, 강릉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가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어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포항을 거점 도시로 하겠다고 발표해서 다행히 포항이 앞서가고 있고 힘을 얻은 그런 상황입니다. 민간공항 이전과 영일만항 성장으로 글로벌 커넥션이 완성되면 이를 바탕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기업, 공동연구 및 기술 이전 협력,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역 정착 지원, 해외 주요 도시와의 경제문화 교류 거점 확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유치, 국제의료관광 허브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진정한 미래 국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두바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인상 깊게 생각하는 것은 두바이의 3개 기관을 방문하였는데 첫 보고가 모두 두바이의 발전 방향과 목표를 똑같은 PP로 똑같이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구 경북도 목표를 하나로 정하고 공유한 다음에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억함으로써 모두가 목표를 공감하고 성공 확신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것입니다. 덴마크의 오덴세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22만 밖에 되지 않는데 오덴세는 잘 모르지만은 이 섬 출신인 안데르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작은 도시가 전 세계적인 로봇 중심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우연히 시장이 로봇들을 조금 시작했다가 그것이 유럽 전체에서 탄력을 얻어서 지금은 세계적인 로봇 거점 도시로 되었습니다. 우리 대구도 늦었지만은 또 대구시와 우리 정치권이 수십 년 찾아봤지만은 아직도 찾지 못한 대구를 키울 수 있는 오덴세의 이런 로봇 산업처럼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빌리티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빨리 찾아내서 경쟁이 있는 것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 경북은 이대로 서서히 몰락하느냐, 이를 극복하고 극적으로 글로벌 거점 도시로 성장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AI, 바이오, 첨단 의료, 모빌리티 등 미래 산업 육성과 글로벌 인재, 혁신 생태계 조성, 국제 물류 허브화 등을 통해서 대구 경북을 앞서 말씀드린 메가 사이언스 시티로 성장시켜야만 이를 통해서 동북아 글로벌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구 경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대구 경북의 최선배 의원으로서 대구 경북 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앞장서서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대구 경북의 활로를 찾는데 모두 적극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조호영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단장님은 경성대학교에서 학사, 부산대학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후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기계로봇 본부장, 한국자동차공학회 부산한 모빌리티 연구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대구 기계부품연구원 미래자동차 사업단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상훈 단장님을 단속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개정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도 지난 10년의 데이터를 보면 올해 5월에 IEA라고 국제 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 전 세계 시장 1년에 판매될 때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제적인 비중으로 40조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덕분에 저희가 3,500억 달러에 대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 금액에 비하면 12분의 1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크게 국내나 해외에서 지금 로봇의 시장이 구체화된 부분은 전체 대성 로봇이 한 절반 정도를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안 순찰 그리고 안내 로봇 등이 자율 이동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시장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 시장의 규모가 갖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이슈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지속적인 생산성, 지속성 확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국은 다양한 정책적인 시도 그리고 기술적인 경쟁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런 내용들이 저희도 과학기술도 융합되고 복합되고 있습니다만 기술의 방향 또한 굉장히 복잡한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무역 갈등이라는 점 그리고 공급망이 안정화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 대구 경북은 키토리 같은 부분에서 사실 전국이 탑 수준입니다. 그래서 완성차의 70%를 우리 대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미래차 로봇들이 가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안보와도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이슈를 다룰 수가 있는데 공급망 불안정에 따른 리스크 그리고 반도체 등과 관련된 핵심 목표에 대한 부족 문제 그리고 직접적인 타겟이 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의 둔화와 같은 문제를 비롯해서 앞서도 부의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결국은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방 소멸과의 이슈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급 안정화 부분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공급망에 대한 안정화 부분이면서도 국가가 할 수 있는 안보적인 문제까지 연계되는데요. 그리고 반도체 등 핵심 부품들은 기술 자율이라든가 공급선을 다변화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최근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는 하이브리드 차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국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산 제조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비용 상승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있더라도 우선은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뒤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구가 국가 최초 최대의 모타 소비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의 투자는 이루어졌습니다만 인력이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곳에 우리 기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연구뿐만 아니라 생산 제조력 또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봇 모빌리티 산업의 이슈는 올해와 공교롭게도 AI 로봇의 대중화의 원년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챗GPT라든가 이런 생성형 AI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에 와닿은 만큼 또 이번에 피파 다음 주에 픽스 전시에서도 로봇 휴머노이드가 소개되고 그걸로 제가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한 어떤 원전에 저희들이 복전에서 있다 전환기에서 있는 건 아닌데 거기에 AI라는 부분하고 자동화 확산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노동시장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로 AI가 융합되고 기술 고도화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은 좀 더 이렇게 신기술에 가까우면서도 새로운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동화 노동력 대체로 인해서 사실 대구 경북과 같은 생산 제조 기반의 AI 팩토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생산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전환기에 이미 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는 그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인간과 로봇이 협업함에 있어서 안전 기준을 정립하고 확립해 가야 되는데 사견으로는 저희 대구 경북에 로봇 테스트 필드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에 빨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기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장 성장의 모멘텀은 이런 로봇이 접목된 부분들일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가 간의 거래가 시키면 대구가 허브가 되는 측면에서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과 가격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와 로봇은 구분할 수 있지만 나눠서 갈 수 없다. 그런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외 주요국들이 하고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저희가 피부로 실감하고 됐습니다만 미국은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안보와 공급 사슬의 중심을 새롭게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순환 경제 중심에서 배터리 여건이라고 해서 한번 발행되면 끝까지 추적하거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뉴 에너지 비클이라 해서 새로운 차에 대한 보급과 데이터 보안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주도를 하겠다는 형태를 가고 있는데 사실 표현은 다를 뿐이지 다들 자국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그것을 산업의 새로운 어떤 중심축을 삼고자 하는 것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표현된 방법들은 미국과 중국, 유럽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자국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협상력을 강화하고 또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가겠다는 것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국내 정책의 경우입니다. 국내는 대구의 키워드이기도 합니다만 전기차와 자율주행 로봇, 도시항공을 새로운 세계의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세계의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광물이라든가 반도체 등에 대한 리스크 해소 그리고 에너지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배터리의 재활용, 재사용 문제 그리고 데이터와 안전 기술 준비 등은 저희 같은 기관을 포함해서 많은 연구 그리고 학교, 기업들이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지화에 대한 요구 또 소재 발현에 대한 전략들을 기업들과 같이 해서 미국의 IRA나 EU 규제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에서 최근에 국가가 5급 3특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역 특화 전략을 표방했습니다. 사실 5극의 극은 영어로 보면 허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통합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허브로 해가지고 새롭게 갈 수 있는 이미 선언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대구 경북이 로봇과 자동차 부품, 다른 말로 보면 이게 모빌리티 저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철강, 2차전지 등들 바이오가 대구 경북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실제 국내 정책의 4가지 키워드 중에 하나가 EV 고도화와 전기 자율차의 상용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유해인 부분들은 35년의 구체적인 시장 규모를 보이겠습니다만 그 과정에 필요한 연구가 연구가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측면에서 배터리와 광물 자원의 전략들을 단계적으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산 제조 기반의 새로운 경쟁력은 5급 3특 전략과 연계해서 새롭게 모빌리티나 로봇 클러스터를 좀 더 경쟁력을 갖게 만드는데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구 우리 지역의 로봇 모빌리티 산업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은 어제 오늘 해왔던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저희 지역은 하고 싶은 사업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대구 경북은 우리나라 모빌 특화 산업의 밸류체인에 구축되어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생산 제조의 최저점에서 중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은 사실 지금 전기차 모터의 72%가 우리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동 모터의 핵심이 되는 히토 소재 공급 70%가 또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구가 하고 싶은 사업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적지와 중심지는 사실 대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래 신산업의 산업 생태계가 지금 이렇게 모빌리티에서부터 로봇까지 쭉 있는데요. 앞서도 나온 말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열거보다는 어떤 형태의 융합과 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반도체 S와 모빌리티 로봇의 M, 그리고 헬스케어 H, 그리고 ABB, ICT 쪽의 ABB를 이렇게 열거해서 성장하기보다 다시 재분해서 말을 만들어 보면은 결국 스마트한 모빌리티 허브가 결국 지역의 이노베이션을 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한다기보다 그 부분을 재해석해 본다면 우리 지역이 강점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사실 제가 지역의 모타 소부장 산업을 유치하면서 산업부에서 한 장의 설득의 한 장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타 소부장 산업은 적어도 지역의 대기업이 있고 그 밑에 앵커 기업들을 육성합니다. 근데 대구는 아시겠습니다. 완성차가 없습니다. 그때 저희가 광주랑 경쟁했는데 광주는 아시다시피 완성차 공장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산업부에서 하셨던 이야기가 대구는 완성차도 없는데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쭉 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대구는 대기업 완성차는 없지만 중견 중소 아까 제가 말한 지배적인 회사 그래서 우리 위키피디아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물고기가 뭐든 큰 물고기 형상을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이 대구가 갖는 밸류체인이고 그게 구체적인 72와 70%의 실적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의 어떤 좀 유일한 중견 중소가 밸류체인을 우승해서 할 수 있는 산업단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전기차의 핵심 부품이 되는 특히 모빌리티 핵심이 부품이 되는 모터 인버터 감속기가 있는데요. 전국 지도를 보면 딱 경북선과 동일합니다. 지금 반대로 X축으로 보면 강원도 행성 또 전남의 영광이나 광주 쪽을 떠보면 아직까지는 많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경부선 라인의 대구를 지나지 않고서는 수도권으로 공급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이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산업 벨트가 꼭 대구의 산업 벨트와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로봇과 모빌리티가 연계되고 그에 대한 DNA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정이 아닐 수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국은 새로운 K-모빌리티 혹은 대구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은 새로운 요소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을 재해석을 통해서 이런 혁신을 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5대 신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각각이 붙어서 특히 로봇 쪽에는 기계금속과 가공 전자부품들이 서로 연합업종으로 대상을 한다면 자동차 쪽에는 ABB와 반도체 등이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들,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들이 결국 공용화나 기술과의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지역 생산 제조 기반으로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담입니다만 여기에 현대차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미래 공장입니다. 거기에 강아지 로봇이 들어가 있는 스팟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여기가 HTX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의 테스트 베드가 형통에 모 기업에서 하고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묘하게 처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과 아직은 커가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로봇 사업은 비교적 지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위에 줄은 국가 통계에 잡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체 수라든가 조업원수 그리고 구체적인 매출까지 구체화되고 있고요. 적어도 지난 20년간 중앙정부가 지역의 노력으로 많은 인프라가 들어왔습니다. 나름은 충분한 인프라가 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2023년에 저희가 전국 소임에서 최대의 모타 소량 특화 단지를 성풍과 부지 지역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전국 최대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도로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율차와 부품 산업을 갖고 있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대구이기 때문에 특히 대구가 중심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로봇은 아직 커가고 있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인 지표는 대구가 수도권 다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거의 1조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인프라도 국가의 투자와 함께 로봇 테스트 필드가 지금 3만 평 정도 들어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시험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앞에서 여러 가지 필드적이나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잘 활용한다면 로봇 산업이 갖고 있는 가치사슬과 가치사슬 간의 서로 협력과 연계 가능한 모델이 대구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와 형풍은 미래 과학이면서도 산업과 기술이 융합할 수 있는 거의 굉장한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서도 언급해드린 인력적인 한지적인 수급난 부분 또 추가적인 부분들은 이런 포럼을 통해서 구체적인 좀 좋은 답이 정답이라고 하면 좀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여러 의견 가운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지역 산업 간의 협력과 융합이 가능하다. 또 이미 대구의 산업단지를 보면은 지금 기존의 산업단지의 성장과 연계해서 새로운 미래 산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도구는 AI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되겠습니다.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관계지만 불가원의 관계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부지와 형풍에는 기존에 융합하고 연계하고 복합할 수 있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기계금속 산업이 대구 북부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ICT 소프트웨어 산업 쪽이 동부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 형풍의 미래차와 로봇 그리고 에너지 특화 베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 지역이 어떤 새로운 산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규 여건으로서는 아마 전국에서 이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사실은 대구 지역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된다면 저희가 연방이 아니고 바로 중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AX 모빌리티 로봇 사업 후방에 기존의 기계금속 제조 산업이 결국 디지털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AI 팩토리 기반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사실 스마트 팩토리를 해가지고 서비스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계금속 제조 산업이 직접적으로 응급되거나 열거되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임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지원되고 체계를 낸다면 공교롭게도 이니셜에 보면 DAT 한국말로 답입니다. 그래서 좋은 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만 쓸 수 있는 새로운 용어와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은 결국은 사생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 말은 제가 대구 온 지 20년이 됐는데요. 그때도 이런 이야기 만들었습니다. 대구는 생산, 제조, 의뢰를 받는 도시에서 독자적인 기술 제한력을 갖는 도시로 발전해야 된다.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생을 생각한다면
그 중심에 산업을 융합한 코어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최근에 나온 화두가 된 로봇과 모빌리티의 어떤 새로운 코어. 물론 그 뒷 배경에는 DNA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산업이고, 그것이 허브화가 된다면 우리가 스탠드 언론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기보다 연결의 중심이 되기만 한다면 흐름이 있습니다. 기업도 현금 흐름이 있는 것처럼 저희 지역도 산업의 흐름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면 저희가 자생적인 힘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세계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핵심 부품과 공급망의 안정화 부분을 저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아까 위기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공급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범위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과 지원기관이 모여서 힘을 낼 수 있는, 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혁신 인프라 활용과 융합 선택이 될 때 새로운 것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재편집을 한다면 새로운 융합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성전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을 토대로 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겠습니다만 연구기관과 기업 그리고 대학이 어떤 형태든 그 인력들이 투입되고 지속될 수 있게끔 많은 부분들이 백업이 된다면 이 세 축을 통해서 우리적인 자산적인 경쟁력을 갖는데 많은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생각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하대로 발표해 주신 이상훈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성필 교수님의 첨단 의료, 신산업 및 글로벌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방안에 대한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정성필 교수님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은 경북대학교에서 의학사, 서울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신 후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 대한임상통합의학회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융합신산업촉진위원회위원, 그리고 현재 영남대학교 병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정성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회장님한테 이 아주 무거운 주제를 좀 받았는데 이 엄청난 그 큰 주제를 어떻게 20분 안에 발표를 할까 걱정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인터넷하고 요즘도 AI가 잘 돼 있으니까 또 이렇게 다 이제 찾아봤더니 이미 또 대구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잘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좋은 자료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오늘 좀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이런, 아까 우리 주호영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해서 이제 대구가 뭐 경상북도하고 어떤 융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나왔더니 바로 이렇게 양갱시장이 이게 367년 되겠죠, 그죠? 1658년이니까. 그래서 300년, 이미 300년 전에 이 한의학이 대구에 있었다는 거죠. 이 지금 8개 이 병원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100년 넘은 병원들인데, 먼저 보시면은, 세브란스 서울대병원, 전주예술병원 건강병원, 그리고 광주 경북대 대우령교지. 이 중에 100년 넘은 3만 명 정도 우리가 성공을 하고, 총 한 17만 명 토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좋은 게 이제 대구가 뭐냐면 의료기관이 3,800개입니다. 대구가. 그리고 의료인이 26,000명. 그 다음에 첨단 복합단지가 있죠. 그리고 모바일 이건 세계 최초 최고 묘일 이렇게 해서 대구가 아주 의료 쪽으로 보면 그 첨단을 달리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0년에 5,200명 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 잠시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대구를 방문한 누적 외국인들이 약 한 17만 명 정도 된다.
그래서 서울, 경기도를 빼고는 대구가 이 외국 글로벌 의료 관광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가 그러면 서울하고 비교해서 경쟁력이 뭐가 있겠냐 물어봤더니 대구는 서울에 비해서 가격이 싸다. 네, 가격이 싸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걸 잘 몰라요. 지금. 무조건 서울이 좋잖아요. 대구가 같은 가격이면 대구가 훨씬 좋다. 네, 아직은 이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좀 경쟁력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2025년까지 이제 1,159억을 투자해서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 특구도 지정이 됐고 또 경상북도에 그 자원들이 많습니다. 웰니스,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도 돼 있고 또 다양하게 이제 외국에 우리 그 선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나왔지만 이 협업, 지자체 이걸 이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또 의료기관, 대학 협업을 해야 되고 의료관광 또 민간주도 의료도 사실 뭐 최근에 보면 동남아라든지 또 후진국가 쪽으로 우리가 OECD 작업을 차관을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도 짓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수도권에서 다 갑니다. 대구 쪽에서 아직 진출한 데 잘 없는데 이쪽도 우리가 대구가 외국을 좀 진출해서 병원을 짓고 하면 거기 있는 환자를 우리가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 관광하고 관련 있는 제도 이런 걸 개선해야 되고 국제 의료 인증, 미국 JCI라든지 이런 걸 인증해야 되고 또 동남아나 중국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2030년도가 되면 현재 우리나라가 메디시티, 대한민국의 의료특별시에서 동아시아에 조금 더 넓혀가지고 의료 허브 쪽으로 좀 발전하면 좋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구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보니까. 천복단지가 전국에 비해서 한 90점 정도, 병원 인프라는 한 85점 정도, 그 다음에 임상시험센터가 88점 정도, 의료 R&D 투자가 한 80점 정도, 의료 관광객이 위치는 한 75점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분야가 우리가 조금 좀 떨어지는, 그래서 다른 분야는 아주 훌륭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풍부한 의료 인력, 기관, 그리고 히스토리, 역사적인 히스토리가 있고 또 천복단지의 인프라가 좋고 이번에 만들어온 수성 알파시티 ABB도 있고 또 메디시티라는 또 대구의 브랜드도 있고 또 좀 있으면 이제 신공항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이 대구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좋은 기관들이 전국에 유일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결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AI, 로봇,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특히 대구는 로봇이 이걸 보시면 디지스트, 그다음 한국뇌연구원 이것도 전국에서 유일한 거예요. 뇌연구원에서 하고 로봇 수술도 동산병원 같은 아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거고,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그 다음에 첨단 복합단지의 AI 융합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저께 신문에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10년 뒤에 이 8명시장 제가 한번 계산해봤더니 8만 조 같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73조인데 118조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18조인데 로봇 시장이 된다. 실제로 이제 이게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고요. 아까 우리 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마침 지금 때마침 이제 이 대구에 AX 연구개발센터가 들어섰고,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럼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이 AX라는 것도 다 아시겠지만은 이 AI를 도입해가지고 그 병원이면 병원 또는 기업이면 기업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럼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병원이나 기업에서는 AI 기술도 없고 데이터도 뭐 변변찮고, 그러니까 이걸 한 곳에 모아가지고 별도로 AI를 돌려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주면 되겠죠. 그게 AX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이 AX가 이거는 반드시 이제 우리한테 기회가 왔기 때문에 대구가 해야 되고, 그래서 이 AX 실증센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 저게 있는데,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하고 뭐 AI 응용 제품도 있지만 우리가 광주에도 지금 있고 전라북도에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있고, 앞으로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계속 이제 지자체마다 이제 이런 걸 만들 텐데, 그러면 우리 대구가 이런 타 지역의 지자체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냐 뭐냐, 이게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광주에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이 될 텐데, 그러면 대구는 이 중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의료 관련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뇌혈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의료 특화, 그러니까 AI 중에서도 의료하고 관계된 디지털 의료 이거하고 관계된 어떤 특화 분야를 성장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AX 실증센터하고 대구 메디시티를 좀 연결해서 지금 우리가 대구에만 존재하는 핵심 연구기관들 그런 것들을 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의료 로봇을 실증센터. 지금 의료 로봇 중에서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게 이 간병 로봇입니다. 그래서 간병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프지 않은 거죠. 그 병원에 이제 자동실 되어 있고 환자를 막 자동으로 다 씻어주고, 그 다음에 로봇이 와서 다 해주고, 이런 걸 만약에 대구에서 만든다고 하면 대구에서는 이것을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출을 받습니다. 의료 로봇. 그 다음에 산학연병원이 대구는 다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을 하고, 특히 수정 알파시티 ABB하고 AI 의료 융합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의료 AI 쪽으로 좀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봇산업진흥원하고 계속 이제 나오는데, 그 천복단지에 있는 이런 부분, 특히 의료 AI 중에서 4시간 임상기관, 지능형 의료로 신약보다 디지털 헬스케어 그런 부분이 앞으로 대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그럴 거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대구가 그러면 이제 이 AX 실증센터가 전국으로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인프라 측면에서는 좀 서울, 경기도권 비슷하게 기술 역량이나 상용화 역량이 좀 떨어지고 글로벌 경쟁력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낮은 역량이 좀 낮은 부분,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다. 실제로 이 AX 실증센터하고 관련된 그 회사들이 수성 알파시티에도 지금 한 300개가 넘고 거기에 4,000명 지금 일하고 있고, 천복단지에도 124개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그 좋은 인프라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구에서는 요 4개의 기관들이 아주 AX 실증센터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관이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앞으로 실행 계획은 단계별로 보면 이런 그 대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 분야를 좀 집중하고, 또 그 중에서 우리 성공을 한 사례가 있으면 그걸 좀 확산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또 글로벌로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핵심 분야를 이제 선택과 집중하자. 그래서 2030년도에 로봇 국내 점유율을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정보가 의료 AI 실증의 글로벌 탑5 도시로 우리가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료 관병 로봇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또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대구에 이런 연구기관들, 이 총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이제 결국은 서로 연계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은 따로따로 되어 있지만 이 연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좋은 구슬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좋은 구슬들이 많은데 이 구슬이 지금 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깨야겠다. 그래서 구슬 깨기 위해서는 이 이제 실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죠? 이 기관들끼리 데이터를 좀 통합해요. 지금 데이터가 각각 지금 병원도 그렇고 각각 이 데이터를 좀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쪽 연구원이 뭘 하는지 저쪽 연구원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병원에서도 우리가 이쪽과 저쪽과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술도 대구에서 어떤 연구소에서는 어떤 걸 연구하고 있고 이런 걸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한 걸 좀 융합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매치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게 좀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여기서 글로벌로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우리 대구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하고 그러면 경북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러한 대구의 그 AX 실증사업, 그 다음에 디지털 의료, 의료 AI 이런 거 하고 경상북도는 또 치유하고 관련된 그런 뭐 자연자원 아주 좋은 자원이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서 정밀 치유의학이라는 게 요즘 이제 오래 살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고 하니까 큰 병은 없지만은 이제 어떤 병이 생길지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개인 맞춤형으로 똑같은 당뇨라고 해도 이 사람하고 이 사람으로 치료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정밀 치유의학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이런 것도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이런 봉화, 영주, 울진, 안동은 또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시죠. 그래서 지금 도립공원으로 되지만 아마 또 국립공원으로 승격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인프라가 됩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경북도 대구의 의료 AI 산업하고 경상북도의 치료 관광 하는 쪽하고 좀 연결을 좀 해서 각 기관들도 참여하고 해서 좀 정책 조정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슬라이드 거의 다 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는 이 과거와 미래, 그 의료의 역사 이런 것도 하고 미래 AI 이런 게 진짜 같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섬유해서 칼라 풀 때고, 그 다음에 제조해서 파워풀 때고, 지금 파워풀 때고죠. 이제 섬유하고 이 제조만 가지고는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대구를 뭐로 앞으로 났으면 좋겠나 해요. AI가 디지털 대구로 가는 게 어떻게 괜찮죠,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혹시 디지털 도시로 해라는 데가 있냐고 아직 없어요. 그 빨리 대구가 좀 선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빨리 접근 좀 돼가지고 그래서 대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 이제 AI가 그래줄 디지털 대구를 해가지고 하트가 빽빽 나오고 신공항 여기다가 상대가 아주 잘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구가 정말 아까 뭐 교수님께서 그걸 하셨지만 이제 먹고 살 길은 뭐냐? 이 뭐 제조도 좋고 뭐 섬유도 좋고 다 좋지만 이제 이 사람이 직접 디지털화. 그러니까 대구 전체가 하나의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먹고 사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AX 실증센터를 만들어 놓으면은 대구에 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럼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그쪽에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AI 연구를 하면은 그거하고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한 회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중국에. 그 회사는 이제 대구로 가고 있죠. 그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구가 결국은 이 기술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술이 아니고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그 연결망들이 내일 혁신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현 교수입니다. 일부에서 우리 조호연 국회의장님을 비롯해서 이상훈 단장님, 정선필 교수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교가 하시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옆에 계시는 그 박민규 대구 경북연구원의 선생님께서는 현재 대구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에 계시고 경북대학교에서 석사를 하시고 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 편에 박윤아 주 스피어 AX 대표이사님께서는 서울대학교 한민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수료하셨고 개인대학교에서 사이버보안학과 박사를 수료하셨습니다. 우리 박윤아 대표이사님께서도 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너무 많아서 소개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또 마지막으로 윤식서 경북 IT융합 산업기술원 원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대단히 많은 수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선자부 장관 표창을 하셨고 작년에는 96년도에 일본 교토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네 분 지재부원장께서는 앞서 나오는 주제 발표에 대해서 좀 쉽고도 좀 핫한 토론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대구 국립대구과학관장으로 계신 이난희 관장님 오셨다는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소부청장님, 수소부청에서 하는 수소창의과학센터 바로 옆에 저희들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소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이제 이공계 전공하신 여성 과학 기술인들, 대학 교수님이나 연구소아님 하는 좀 모여서 그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과학을 쉽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성 과학 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구 경북에 대해서 저는 이제 또 개별적으로 물속에 사는 미생물이라고 했거든요. 그 미생물을 그 소재로 해서 여러 가지 화장품이나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러한 소재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아주 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초기 시설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가 그린 바이오 산업으로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고 내년에는 개혁 과제가 시작될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AI 기반이고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중립 사업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다 갖고 갈 수는 없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경북과 그리고 대구는 물산업이 또 유명하기 때문에 물산업 기업도 갖고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대구 경북이 가게처럼
통합을 해도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반드시 같이 통합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또 이러한 그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국 같은 곳은 이렇게 지금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이러한 것을 또 대구가 서로 같이 상생을 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조성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기존에 그 플랫폼으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이 모빌리티나 여러 가지 그 의학 산업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가는데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오늘 내용에서 그 기후 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기후 테크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문제는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탄소를 저감시켜서 기후를 정상화시키느냐 하는 쪽은 같이 가야 되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이번에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통합한 이유가 저는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수적으로 이 부분은 대구, 경북 다 양쪽이 터치돼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조금 염두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앞에서 이성훈 단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산업계에 18년째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경험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상당히는 사실상 저희들 특히 여성 기업은 이렇게 오기까지 저는 지금 원래 18년째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성 기업이 뭘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벤처 기술 기반이 되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그 힘든 어떤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때가 있다는 건 신념하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그 때가 지금 서서히 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기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대기업뿐만 아니라 80% 이상이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이 중소기업이 그야말로 그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지역의 경제도 살게 되고 청년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인력산업하고 기술에 대해서 두 가지 언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연구개발 R&D 자금이 대학교, 국책연구소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그 결과물이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 결과물을 결국 기업이 줘야만이 그 기업을 기술화시켜서 상용화하고 산업화하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특허가 보통 기술 이전 받기 위해서 현장에 가면 그 단계가 너무 낮아요. 산업화시키게. 그래서 기술 성숙도가 9단계가 있다면 대부분 실험실에서 한 결과 4단계에 있는 기술을 우리 기업이 이전받아라고 하니까 그 사이에 또 산업화를 위해서 많은 경비를 투자하고 시간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용화가 사실상 묘연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면 이런 기술 부분은 정책적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아카데믹하게 학술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건 산업화다라는 것을 좀 경계를 지어주면 노력과 시간과 모든 것이 절약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7단계에 시제 부분이 나와서 그 시제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확인이 되어 있는 기술, 그게 바로 기업에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모든 영역에서 상세하게 그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체험을 한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지금은 이제 AI 기술은 세계 각국의 기업이 주축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구소나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력 양성하기 위해서는 더 지금 뒤따라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기업이 기술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양성, 인력 채용이 굉장히 미스매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뭐 신문에 보니까 친동생의 80%가 대부분 훈련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그들은 회사를 선택하는 이유가 어떻게 하면 임금을 많이 받는 쪽으로 결정을 한다는 거죠. 기업가 채용하는 그 기준이 너무 맞지 않다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훈련된 이러한 그 대학생이나 이런 취준생에 대해서 하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곳하고 미국의 유명한 IT 기업들은 회사에 텐트를 치놓고 날밤을 셉니다. 그런데 우리는 52시간이라는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그 이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국가적인 노동법을 우리 지역이 뭐 판례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례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비껴나가서 지역을 맞춤형으로 해서 또 개인이 원하면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에는 연봉 50위 중에 49개가 전부 다 201 분야예요. 딱 한 영역이 문과 쪽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공대에 미치겠다는 거죠. 반면에 어떤 우리 이제 다큐멘터리 영상에 의하면 우리는 외과대학에 미치겠다는 거죠, 우리나라. 근데 이 두 가지 차이가 뭐겠습니까? 산업 경제를 또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공계 어떤 공대의 기술, 뭐 과거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국가를 발전시킨 것처럼 그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의대가 무조건 네거티브 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다만 이번에 그 카이스트 의사 출신의 과학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분이 이정호 교수라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창업을 해서 소바젠이라는 창업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서 만든 신약 후보 물질을 이탈리아의 제약회사에 7,200억의 기술료를 받고 이전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어떤 여러 가지 제조업에 대한 합충보다도 이게 이제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신승작 동력에 대해서 조금 더 정책적으로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정책이 기업을 살리고 또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로 간다면 자연적 대구 경북 그 메가시티를 위한 성공적인 정책이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너무 경황이 없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말씀이 길으시면서 다음에 어떻게 보시겠어요? 좀 짧게 해주시는 게 경북 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민규입니다. 좋은 자리에 선정해서 성공이고요.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좀 전에 우리 김희경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18년 동안 이렇게 이제 업계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은 연구원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지역 자체가 여전히 이렇게 좀 답보 상태고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 저도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조영 본인도 말씀드린 충tek 조항인도 하시고 이상원 단장님, 정승필 교수님 이렇게 우리 경제산업 쪽에 대구 쪽이라든지 또 대구 경북에 같이 가야 될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수치적으로나 뭔가 정량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지역 자체는 더 이렇게 유착되고 지역들은 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가고 왜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한번 고민을 진작에 해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런 세미나도 하고 또 뭔가 하기는 하지만은 뭔가 이렇게 실제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좀 해봅니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문제는 우리 이제 저는 뭐 하나의 정보 차원인데 지금 이제 국민 이제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광역 이제 우리 경제산업 쪽으로 이렇게 이제 분야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되는 건 아닌데 대경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크게 한 2순위 정도까지 아마 예산을 지원해줄 그런 이제 아마 모양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공개되지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앞에 우리 이성훈 단장님이나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모빌리티 쪽입니다. 두 번째가 로봇이고요. 세 번째가 우리 비메모리라고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네 번째가 바이오, 마지막에 에너지 수소인데 이제 순위입니다. 순위. 이 순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마도 세 번째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까지가 국가 차원에서 광역권으로 지원해 주는데 대경권은 이제 모빌리티하고 로봇을 이제 산업 쪽으로 이제 지원해 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앞으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자동차 제조업체가 어떤 이제 중심이 돼서 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전자업체가 중심이 돼서 M&A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빌 산업을 이끌어가는 정도로 앞으로 보면은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앞에 우리 상원 단장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 지역의 쪽 모터라든지 인버터 감속기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괜찮게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 지역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진지하게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번에 전략을 짜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내연기관 관계된 자동차 부품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대부분 그래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전환이 빨리 돼서 분명히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모빌리티라든지 로봇 쪽에 지원을 대경권에서 한다고 했을 텐데 조금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세밀하게 뭔가 이렇게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생태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 그래야 될까요? 한번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좀 기획을 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 우리 의료 분야 쪽에 아까 정승필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AX 쪽도 의료 쪽으로 AX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대구도 굉장히 뭐 의료기관도 많고 뭔가 굉장히 경쟁력이 이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여기 핵심적인 부분 자체를 건드리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냥 이렇게 또 그냥 뭐 그러니까 메디시티 한다고 했고 첨단으로 복합단지 해가지고 지금 뭐 십몇 년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했던 건 제가 개인적으로는 나쁜 상태라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책적으로라든지 법 제도적으로 사실은 풀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AX 의료 쪽에 AX 되려 그러면은 이게 데이터 자체가 개인정보하고 배치되지만은 이 부분에서 좀 이제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강보험 관리 분간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료 자체가 많이 이렇게 풀어져야 여기서 뭔가 어떤 업체도 관련된 업체도 좀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쪽은 정치권 포함해서 법 제도 쪽으로 많이 좀 지금 정부에서 네거티브 규제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풀어줘야
실질적으로 좀 산업적으로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이번에 이제 대경권 산업 쪽에 모빌리티 로봇 포함해서 바이오 쪽 이런 쪽이 있는데 이걸 한번 좀 냉철하게 한번 현실을 보고 그렇게 좀 기획도 잘하고 해서 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는 그런 외국 경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수성 알파시티에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스피어엑스의 박일환입니다. 정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한 100%가 제 선배님 같아서 정말 존경하고 있다가 우리 지금 내부 지역 경제를 따지고 이끌어주셔서 너무 다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AI 인공지능 쪽으로 해서 한 지가 회사 피벗을 한 지가 한 11년차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은 수도권에 또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하고 많은 경쟁 현지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대구라는 지역에서 AI를 한다는 것은 정말 오히려 도전했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에 많은 뭐 판교라든지 강남이라든지 뭐 가산시설들이라든지 뭐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수도권에 IT 산업단지가 많은데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생산 기업도 많고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구의 AI 기업을 해서 세자 소개를 하고 제품 소개를 하니 대구 디스카운트가 있더라고요. 왜 대구에서 AI를 했니? 대구 산업도 없고 인재도 없는데 사기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저게 되게 힘들습니다. 정말 우리 산업 자체가 대구가 이제까지는 아시다시피 제조 산업이 뿌리가 건강했고 자동차 산업으로 해서 성장하면 되게 잘 설명되긴 하지만 IT 산업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IPO를 간다든지 IR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런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 자체는 정말 고민했고 많이 힘들게까지 살아왔던 부분이고요. 정말 이번에 거점 이번에 5,500억이 이제 대구에서 알토란 같은 작은 이제 내려오는데 지금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정말 여기까지 해주신 우리 준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고생 많이 해주신데 박수 한번 좀 주시면 우리 지역들이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대 IT의 산업을 이만큼 이제 예산을 받은 건 정말 뜻깊이고요. 또 이게 우리만의 자원단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번에 과기부에서 4개 지역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받았는데요. AI에 유사한 게 전라북도의 피지컬 AI 경남하고 이제 각 1조씩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같이 광주에 아까 의원님 얘기했지만 6천원씩 내려갔어요. 대구가 가장 작았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했는데도 대구가 가장 작게 금액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좀 약간 좀 뼈아픈 스토리이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8,000억 주 이상을 좀 담으려 했는데 아마 이게 못 담았던 것들이 좀 안타깝지만 다만 이 알트란 같은 이 자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우리 자녀분들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만들어줘야 되고요. 또 우리가 기업들이 유통 같은 기업들이 나올 수도 글로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자금이 되어야 된다는데 지금 현재 이 자금 구조가 보면 또 이해관계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 대구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대구에서 그 발주 5,500 중에 대구 기업이 50% 이상 갈 수 있도록 좀 우리 의원 또는 우리 시에서 오신 분들 모든 분들한테 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I라는 산업 자체는 정말 이 최근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특히 거기에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새로 성장을 오면서 최근에는 AI 반도체와 하드웨어 결합을 하면서 피지컬 AI로 해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생활에서 내 삶에 대한 AI가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역사회에서 담을 것이냐라고 바라봤을 때 정말 우리 지역은 되게 담을 게 많습니다. 대부분 아까 우리 교수님에서 얘기했던 모빌 헬스케어가 대구만한 이제 병원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이만한 병원도 있고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또 대학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로봇이라든지 그런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부품제 회사가 되게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술 AI를 담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아직까지 제가 경험상으로서는 이 기업들과의 이 IT, AI 기업과의 소통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소통을 빨리 시켜서 AI 그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것보다도 그 전체를 같이 개발해줘야 거기에서 자율용 자동차가 되는 거고 산업화가 자동화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좀 이런 포럼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좀 발굴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이제 좀 우리 아까 청년들이 많이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피부를 많이 느낍니다. 우리 청년들이 현재 AI 발달되면서 가장 지분이 일자리가 없어진 게 어딘지 아십니까요? IT에서. AI가 개발되면서 IT가 전부 다 소프트 개발이 자동화되면서 최근에 판거나 가면 빅테크 기업, 테크 기업들이 전부 다 인력들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 그 대부분 최근에도 메타도 이런 줄인다고 얘기를 하셨듯이 왜 그러냐면 AI 산업 자체가 발달 고도화되면서 IT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력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게 좋은 위기와 또 기회를 같이 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인재는 어떻게 인재가 필요하냐면 과학 인재입니다. AI 중에 과학 개발하는 인재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회사도 그런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다녀서 그 인재 유치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경북대학이라든지 계명대, 영남대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이 대학 인재들이 그 지역을 안 보고 수도권이라든지 떠나가는 게 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있긴 합니다. 이런 인재를 좀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 ICT 협회에서는 했긴 했었습니다만은 협회에서도 우리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협회에서 경북대학교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대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경북대학에서 이 인재를 유치 안 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이 기업들은 인재 유치 안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국 이 모든 산업에는 과학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앞으로는 지금 이제 모든 사람 영위하기 어렵고 연속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까도 있지만 디지털 배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과학기술 배구를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토론에 발언해 주셔서 다시 감사드리고 다음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북 IT마산의 기술원의 윤치석입니다. 후보자 중에 말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현실은 대우 교육을 지시는 어디가 이게 봉착되어 있는 것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타파해야 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그 천지 이걸 의원이 잠깐 그걸 하셨는데 저는 시간 생각입니다. 시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찾고 갈 필요가 있다.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가. 많이 논의되었던 AI라든가 미래모 로봇 등등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인류에 필요한 그런 것들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그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이런 부분들의 측면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건강에 대한 수요로 연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시대 흐름을 포착하는 어떻게 보면 외우신 분들이 과학기술계의 리더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 흐름을 포착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역량을 공유를 할 필요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부분에서 오늘 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대구 경북 통합을 전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이 현재 글로벌 경쟁력을 요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생존 전략으로서 대구 경북 정부에 한 500만 정도가 하나의 생활권 단위가 되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남는 그 내용에서는 사람들하고 이 콘텐츠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 갈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 장치가 뭔가 모이면 우리가 이제 고기를 낚으려고 해도 떡밥을 던지나 고기가 잘 모이는 것처럼 우리가 말로만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일대적인 통합을 위한 그런 유의책이 뭔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공용 공영이라는
특별한 변화의 미래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부 발제해 주신 것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북 통합 관점에서 주요 말씀해 주신 쪽에서는 하나의 혁신 벨트로 발전시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기술혁신과 산업생태계가 통합이 돼야 이런 행정 통합을 넘어선 피와 살이 섞이면서 제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부분 의료나 AI 모빌리티 서비스력이 강하고 경구의 소재물 제조의 혁신 거점으로서의 강한 부분들이 함께 되면서 이런 시너지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두 축을 하나의 이노베이션 벨트로 묶는 이 작업들이 오늘 오신 분들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협력 수준이 아니고 R&D 기업에서부터 사업화 기업의 성장에 이어지는 이런 가치 사슬이 형성되게끔 하는 이 부분에서 배운 경우를 같이 보면서 결합되게 뭔가를 채워주는 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강의 글로벌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한데 특히 최근에 노벨 화학상하고 의료 쪽에 교토대학에서 두 분이 이제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교토대학을 넘어서 교토라는 부분이 글로벌 협력이 아주 불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근에 다녀온 미네니라든가 싱가포르 이런 부분들이 국제 협력을 통해서 내부 그런 영향을 키워가는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모빌리티 산업 쪽에서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증과 연결을 적어도 대북 경판 전체를 보면서 여기 세팅을 할 수 있는 이 노력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륙 모빌리티 밸류 체인상의 그런 실증 플러스가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참 예를 들면 경산에 우리 자율주행 신청지구라든가 국미의 부품재료인프라 대구와 김천의 투명산업들 전체가 하나로 엮이는 그런 그림이 된다면 좀 더 큰 시너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속도의 전환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특히 AI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 모빌리티, 소위 마스형이죠. 이런 부분에서 서비스가 결국 동의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서비스에 대한 수요 기반이죠. 챙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첨단 의료 헬스케어 산업 관련해서는 콘텐츠 중심의 산업 중심으로 소위 돈이 되는 게 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특히 이제 아까 이제 발제를 정 교수님 해주셨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료 관광의 유지나 서비스 콘텐츠 전략은 아주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이제 표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권 한 75%에 우리는 한 6%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 전체 한 7%밖에 안 되고 상당히 낮은 수준. 이런 부분을 우리 배운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돈이 되는 해외에 있는 그런 수요를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의료, 화장품, 웰니스, 치유 관광을 연계한 융합형 서비스 사업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구 경북이 1만 500만 원 한 번으로 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잠깐 이번에 수요 기반의 산업화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와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공급 특화 전략과 의료 서비스 산업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가 수도권에 그 많은 75%가 가는데 왜 그럴까? 우리가 아까 이제 가격 경쟁의 등등 기술이 낮은 것도 아닌데 그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의 홍보 전략도 좀 함께 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서비스를 특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통합과 연결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국의 통합이라는 것이 생존을 위한 풀스로 보고 특히 오늘 계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분들이 통합된 비전을 제시를 하고 하나로 엮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원들과 경북의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다시 보호하겠다는 목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제 짧은 시간 내에 해답을 내고 그걸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 회장께서 열심히 잘 준비를 해주셨고 또 총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되는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우리 국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화, 어떻게 보면은 그 선택과 집중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에는 이제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구나 생각하는 하고 싶은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도 하고 싶어 하고 저희도 하고 싶어 하고 또 국가에서 저희 쪽에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지역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관점, 그 다음에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와 경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저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꼭 그렇게 되어야지만 경쟁력을 상당히 회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화려한 거 많은 거예요.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AI도 그렇고 로봇도 그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저희가 한다면은 경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영광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또 토론자분들 또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